아이라인 스테퍼 장비의 장비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소개입니다. C트랙 장비와 아이라인 스테퍼 장비는 모두 청정실 1층 C1-1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랙은 웨이퍼 위에 코팅, 현상, 베이크, PB 등 공정을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장비이며 스테퍼는 코팅된 웨이퍼 위에 원하는 도면을 노광하는 장비입니다. 두 장비 모두 조각 4인치, 6인치 C편을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웨이퍼를 사용하므로 노광하려는 재료가 6인치 웨이퍼가 아닌 경우 담당 선생님께 사전에 문의하고 협의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C트랙 장비의 사용 과정은 공정 준비, 웨이퍼 로딩, 레시피 선택 공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정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 준비 첫 번째 단계는 로그시트 확인 및 더미 웨이퍼 준비입니다. 먼저 장비 앞에 놓인 로그시트를 확인하여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PR의 마지막 공정 일자를 확인하여 굳은 PR 및 오래된 PR로 인한 공정 오차 방지를 위해 공정 전 노즐 내 잔류 PR 제거를 위한 더미 웨이퍼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사용기간이 1에서 2일 이내인 경우 더미 웨이퍼 1장, 사용기간 3에서 4일 이내인 경우 더미 웨이퍼 2장, 사용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더미 웨이퍼를 3장 사용합니다. 이후 캐리어의 더미 웨이퍼를 1번 슬롯부터 순서대로 삽입하며 이후 공정을 진행하려는 웨이퍼를 순서대로 삽입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웨이퍼 로딩 단계입니다. 웨이퍼를 장비에 로딩하기 전 먼저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레시피를 초기화하고 웨이퍼를 넣은 캐리어를 로딩합니다. 이전 사용자의 레시피를 초기화하고 및 웨이퍼 개수를 장비에 인식시키기 위해 놔둔 버튼과 정지 버튼을 번갈아 가며 눌러 장비를 초기화합니다. 이 상태를 먹통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 먹통 상태에서 웨이퍼를 캐리어에 삽입합니다. 이때 웨이퍼가 수평 방향으로 정확히 로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하단부터 빈칸 없이 웨이퍼를 순서대로 삽입합니다. 웨이퍼가 정확히 삽입되지 않은 경우 장비 안에서 깨질 수 있으니 수평으로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이후 웨이퍼가 삽입된 캐리어를 장비에 로딩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리어 하단에 H홈이 올라타진 않았는지, 두 번째로는 로딩 과정에서 웨이퍼가 이탈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웨이퍼가 평행하게 놓였는지 재확인합니다. 캐리어를 장비에 정상적으로 로딩했다면 웨이퍼를 장비에 인식합니다. 놔둔 버튼을 눌러 웨이퍼가 로딩한 슬롯에 센싱된지 확인합니다. 놔둔 버튼을 누르면 장비의 센서가 움직이며 웨이퍼 개수를 확인하며 인식된 웨이퍼가 화면에서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센싱되었는지 웨이퍼의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합니다. C트랙 사용법 세 번째 레시피 선택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레시피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 왼쪽 엔지니어링 탭에 있는 레시피 버튼을 눌러 레시피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웨이퍼 사이즈는 150을 선택하며 원하는 표준 공정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1에서 10번 공정은 단위 공정으로 온리 하드 베이크, 온리 디벨롭 등 공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1번 이후부터는 표준 복합 공정으로 코팅, 디벨롭 등 공정이 일괄로 처리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공정의 PR 종류, 코팅 디벨롭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코팅 RPM 코팅 시간, 현상 시간, EBR 유무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닛 레시피 탭에서 세부 공정을 확인하여 표준 공정에서 일부분 원하는 조건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닛 레시피 탭에서 세부 공정 조건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유닛 레시피에서는 절대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원하는 유닛 레시피의 조건과 번호를 확인하였으면 플로우 레시피 탭으로 다시 돌아와 원하는 공정을 선택한 후 우측 창에서 유닛 레시피에서 확인했던 세부 공정 조건의 번호로 변경합니다.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눌러 레시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레시피가 결정되었다면 메인 화면에서 레시피를 누르고 확인한 레시피 번호 입력합니다. 다음은 PR 코팅 진행 및 확인 단계입니다. 레시피 설정이 완료된 후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공정을 진행합니다. 공정 중 확인 사항으로는 PR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코팅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고 로그시트에 오류를 기재합니다. 로보삼이 웨이퍼를 웨이퍼 중간 거치대에 비스듬히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으로 툭 쳐서 제대로 거치해줘야 합니다. 또한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이라인 스태퍼 장비의 사용 과정은 공정 준비, 마스크 로딩, 자파일 선택, 웨이퍼 로딩, 노광 및 언로딩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세트에 마스크를 로딩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카세트의 좌우측 클립을 벌려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때 마스크의 파지법은 손을 벌려 위아래쪽을 잡고 조작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카세트의 빈 공간이 상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넣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은색면이 위로 향하게 하며 마스크의 얼라인 키인 빈칸 3개가 3, 6,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마스크를 로딩합니다. 카세트 위쪽에 빈틈이 없도록 위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뚜껑을 닫고 클립을 다시 닫아 케이스를 잠근 후 앞뚜껑만 열어 다시 상단으로 밀착합니다. 카세트 내에서 마스크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장비에 마스크를 로딩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에 카세트를 로딩하는 단계입니다. 스태퍼 장비의 반투명한 문을 개방하여 앞뚜껑이 안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로딩합니다. 삽입 시 원하는 마스크 슬롯의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슬롯에 밀어서 넣습니다. 이때 본인의 마스크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카세트 삽입 시 중간 롤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마스크의 위치가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살짝 줘서 마스크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로딩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장비 문을 닫습니다. 다음은 장비의 체인지 마스크 명령으로 마스크를 로딩하는 단계입니다. 로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화면 설명 및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코맨드 화면은 가장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번호는 1, 2, 3번 기능입니다. 1번은 엔터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레시피 선택 관련 기능을 수행합니다. 2번은 레디 프로세스로 마스크 로딩 및 언로딩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3번은 익시큐트 프로세스로 노광 관련 기능을 수행합니다. 장비 조작 방법은 대부분 키보드로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는 화살표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해당 음명이 선택됩니다. PF1, PF4는 일반적인 키보드의 NUM 록키에 위치해 있으며 우측 방향으로 순서대로 1, 2, 3, 4입니다. 상위 메뉴 이동 및 세부 설정 시 PF키를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마스크 로딩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코맨드 메뉴에서 2번 레디 프로세스로 엔터키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중간창은 모두 엔터 또는 PF1, PF4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오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스페이스바로 오퍼레이션을 체인지로 변경합니다. 이후 엔터나 화살표를 이용하여 슬롯으로 커서를 이동한 후 카세트를 로딩한 슬롯의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슬롯 번호를 변경합니다. 카세트 번호 입력이 완료된 경우 PF1을 눌러 마스크 로딩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잡파일 변경 방법입니다. 코맨드 화면에서 1번 엔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1번에서 엔터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용해 원하는 잡파일로 이동 후 엔터를 눌러 잡파일을 변경합니다. 이후 PF1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로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은 웨이퍼 로딩 단계입니다. 마스크 로딩까지 완료된 경우 C트랙에서 PR 코팅이 완료된 웨이퍼를 스태퍼에 로딩합니다. 마스크 로딩을 위한 슬롯의 아래쪽에 위치한 웨이퍼 로딩부의 반투명한 문을 열어 웨이퍼 캐리어를 로딩합니다. 이때 우측에 위치한 포트만을 사용합니다. 캐리어의 하단을 C트랙에서 넣었던 것과 비슷하게 슬롯에 맞춰 로딩하며 이때 네임펜으로 마킹된 부분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노광 진행 및 언로딩 단계입니다. 3번 익시큐트 프로세스를 선택한 뒤
로딩된 마스크 번호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뒤 PF4 버튼을 이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우측 사진과 같이 노광 조건을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EXP 메소드에서 테스트 노광인지 혹은 전면 노광인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웨이퍼 장수가 몇 장인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광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입력합니다. 테스트 노광인 경우 스텝을 우측에 추가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점 정보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초점도 동일하게 테스트 노광인 경우에는 스텝을 우측에 추가로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된 경우 PF1을 눌러 노광을 진행합니다. 노광이 끝나면 부저가 울리고 몇 초 뒤에 커맨드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모든 작업은 화면 창이 커맨드 메뉴로 이동한 뒤에 조작해야 합니다. 화면이 커맨드 메뉴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장비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웨이퍼 및 마스크의 얼로딩입니다. 노광이 완료된 웨이퍼 캐리어는 꺼내서 C트랙 장비를 이용해 디벨롭 및 하드 베이크를 진행합니다. 본 영상 초반의 C트랙 파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시피를 해당하는 PR의 디벨롭 공정으로 적용하여 현상 및 하드 베이크를 진행합니다. 카세트는 마스크 로딩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이번 레디 프로세스 창에서 체인지가 아닌 얼로드로 변경한 후 PF1을 눌러 얼로딩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얼로딩 완료 후 커맨드 메뉴로 돌아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얼로딩이 완료되어 커맨드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처음 마스크를 로딩할 때와 같이 장비에서 카세트를 빼면 됩니다. 이후 마스크는 보관함에 카세트는 카세트를 보관하는 테이블 위치에 원상태로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사용이 완료된 경우 로그 시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C트랙 장비의 에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부저가 울리면서 장비가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화면에서 버저 스톱 버튼을 클릭해 부저를 먼저 멈추고 좌측 로그 창에 들어가서 뷰 로그 버튼을 누른 뒤 최상단으로 올려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코어 드레인 박스 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 PR 폐액이 꽉 찬 상태로 PR 폐액은 테이블 하단의 아세톤 폐액통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폐액통 교체 시 입구에 관이 걸리게 되는데 이를 비스듬히 기울여 빼고 넣어야 합니다. 데브 드레인 박스 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 현상의 폐액통이 꽉 찬 상태로 트랙 장비 뒤편에 있는 밸브를 검은색 둥근 밸브와 빨간 밸브를 순서대로 열어 폐액을 비워줘야 합니다. 폐액통이 80% 정도 찰 때까지 펌핑을 지속한 후 밸브를 역순으로 잠깁니다. 폐액은 백룸에 배출하며 빈 통을 다시 연결해둬야 합니다. 폐액 배출 시에는 스티커와 표차를 부착해야 합니다. 현상액은 매우 유해한 약품으로 환경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PRMT 에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에러는 PR이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에러로 실제로는 수십 회 공정을 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암 에러입니다. 이는 로봇 암에 동작이 꼬이는 경우로 좌우 포트의 정지 재생 버튼을 번갈아 가면서 눌러주면 다시 재동작합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선생님께 연락드려 조치를 받습니다. 에러 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조치 후에 공정을 진행하면 되며 로그 시트에 에러 발생 상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PR 트랙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용 방법은 반공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PR 트랙 장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라인 스태퍼 사용 중 에러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장비 에러가 발생한 경우 부저를 멈추고 화면에 뜬 에러 상태창 및 장비 전면의 사진을 버튼들과 화면이 모두 보이게 촬영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에러가 발생한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전송드린 후 해당 상황에 따라 지시해 주시는 대로 에러를 조치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라인 스태퍼 장비 사용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